가타부타 할 거 없이 딱 3장만 신경 쓰면 돼요. 남자 입장에서도 이미 끝났지만 전 여자친구가 자꾸 이런 사진 올리면 신경 안 써야 되는데 자꾸 누르게 돼. 언젠간 너도 똑같이 후회했으면 좋겠다. 늦게라도 내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별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모두 한 번쯤은 해봤을 생각입니다. 뭐 굳이 재회를 원하지 않더라도 결국엔 내 가치를 몰라주고 이별한 상대가 밉기도 하고 나만 더 진심이었던 것 같은 연애가 왠지 억울할 때도 있으니까요. 뭐 나름 유치한 생각이긴 하지만 이별한 상대가 나를 그리워했으면 좋겠다, 후회했으면 좋겠다 하는 감정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서로의 성장을 위한 아름다운 이별이 아니라면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많은 분들이 이별하게 되면 상대가 내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나 인스타를 염탐하기도 하고 늦게라도 그 사람의 후회하라고 나를 갈고 닦아서 더 멋져지고 예뻐지려는 노력도 하죠.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상대가 내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놀랍게도 사진 몇 장 깔아두는 것만으로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전남친 후회하게 만드는 사진, 잘 사는 사진, 예뻐 보이는 사진, 이것들도 물론 해당이 되긴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현재 본인의 케이스에 맞지 않는 사진을 올려서 후회는커녕 그 사람을 더 깔끔하게 잊게 만드는 걸 도와줄 때가 많다는 거죠. 사진도 잘 쓰면 막 후회 폭발인데 잘못 쓰면 역효과만 오지게 납니다. 하여 오늘은 이별 이후 사진을 올리려면 어떤 사진을 어느 타이밍에 올려야 가장 효과적이고 반대로 이런 타이밍에서는 이런 사진을 절대 올리면 안 된다는 사진들, 그것들을 나누어서 3가지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크게 케이스에 상관없이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그리워하게 만들 수 있는 사진도 3가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특히나 중요한 영상이 좀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먼저 남자를 후회하게 만드는 사진 중 첫 번째,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질투를 부르는 사진. 다른 남자가 생긴 척 와인잔 2개 꽃다발 사진, 분위기 좋은 장소에서 남이 찍어준 활짝 웃고 있는 데이트를 연상케 하는 사진. 단 이런 사진을 쓰기 위해서는 평소 상대가 나에게 집착이나 질투가 많았거나 혹은 다소 가스라이팅 기질이 있었거나 남자 본인의 자존감이 높지 않았거나 거절 민감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진이 꽤나 특효예요. 상담을 하면서도 재회보다는 복수에 포커싱을 맞춘 내담자님들이나 혹은 과거에 남자에게 너무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던 내담자님들, 나도 너 아니더라도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최소한의 주도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올리는 사진이에요. 그 남자의 멘탈이나 자존감 여부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솔루션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사진 한두 장만 보고 미친듯이 연락이 왔던 경우도 적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 사진만 올리더라도 그냥 작살납니다. 반대되는 경우라면 평소 남자가 집착과 질투는커녕 자신의 일과 사랑을 너무 사랑해 주로 나를 서운하게 만들었던 사람이나 멘탈이 강하고 자존감도 높았던 사람이거나 혹은 나뿐만이 아니라 늘 주변에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 쉽게 말해서 다소 이런 알파 기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설프게 질투를 유발했다가는 아예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보통 이런 특징을 가진 남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괜찮단 말이에요. 해서 이별했지만 늘 주변에 나를 고평가하는 이성들이 늘 상주에 있기에 까딱했다가는 그냥 맘 편하게 환승하는 경우 많습니다. 뭐 그런 사진 봐봤자 어이만 없고, 심한 경우에는 아 얘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아 다행이다, 그럼 나도 이제 마음 편히 잘 지내야지, 잘가 하는 경우 허다하기 때문에 후회하게 만들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저렇게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는 질투샷은 웬만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어서 2번째, 잘 사는 모습을 담은 사진. 친구들과 환하게 웃으며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 빵긋 웃으며 찍은 셀카, 딱 기분 좋을 만큼만 취한 상태로 세상 행복하게 찍은 술자리 사진. 이별하고 나서 그냥 우울해 있는 것보다는 잘 사는 모습을 올리는 게 차라리 효과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사진들이 효과적으로 먹히기 위해서는 평소 그 사람보다 내가 헌신을 더 많이 했을 때, 딱 그럴 때만 효과가 좋아요. 헌신 받는 사람의 뇌구조에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동안에 이 사람의 행복과 웃음, 기쁨의 숙주는 나였는데 어느 날 사진을 봤는데 이제는 내가 없어도 행복하게 웃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제서야 당연하게 갖고 있던 권리가 내 권리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또 다른 숙주가 빨리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나 없이도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묘하게 허전해지고 묘하게 공허해지는 겁니다.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누가 그랬던가요? 저도 일부분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일부분만요. 이 역시 이와 반대되는 경우라면 잘 사는 척 했다간 큰일 납니다. 평소 나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질량의 헌신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이별을 했는데 이별한 다음날 여자가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는 상대도 이 사람과의 연애 자체를 후회하는 경우가 생겨요. 배신감이 들기 때문이죠. 착한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별 직전에 많은 노력들을 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헤어지고 여자가 행복해하면 허탈하긴 하지만 왜 나도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으로 아예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여 평소에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나의 성향이 좀 이기적이었다면 그런 분들은 잘 사는 척도 좀 정도껏 해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3번째, 예쁘게 나온 사진 혹은 섹시하게 나온 사진. 이른바 여신샷, 인생샷, 다소 노출이 들어가 있는 사진.
혹은 탄탄한 건강미가 돋보이는 바디 프로필. 일반적으로 시각에 민감한 남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사진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명백히 써야 될 때와 안 써야 될 때가 있는데 무조건 예쁘고 섹시하게 나온 사진이라고 모든 남자가 좋아하고 후회하지는 않아요. 마초남이었거나. 이별의 이유가 신뢰가 아닌 그저 감정이 내려가 이별을 한 거였다면, 그런 상태였다면 최소한의 공백기만 가진 뒤에 이렇게 자극적인 사진들을 쓰면 도움이 될 때가 더 많아요. 특히나 좀 동물적 감각에 예민한 상마초들은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원초적인 감각에 민감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것만 한번 확 트여주면 놀랍게도 거기서부터 좋은 감정이 빌드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의 육감적인 모습에 만 흥미를 느끼다. 그걸 시작으로 이제 이 여자와 좋았던 감정들, 좋았던 추억들, 그리워할 만한 요소들이 시각적인 것에서부터 계속 딸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육감적인 모습만 그리워지다 생각이 많아지면서 육감적인 모습까지 그리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남자의 성향이 평소 육식보다는 초식에 가까운 사람이었거나 이별의 사유가 감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두 사람 신뢰의 문제였다면 그때는 이런 사진들이 오히려 거부감만 줄 때가 많아요. 그냥 좀 생각 없어 보이고 심하면 너무 외로워 보이고 빨리 아무 사람이나 만나려는 것 같고 오히려 사진 세팅 열심히 했는데 노력에 비해 비호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내가 예쁘게 잘 나왔어도 그 사람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면 성향에 따라서 사진을 올려야겠죠. 너무 과감한 사진은 신중한 남자에겐 차라리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이런 특수한 케이스에 상관없이 두루두루 많은 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자연스럽게 그리움을 자아낼 수 있는 사진 세팅 3가지도 알려드릴 건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앞부분의 케이스와 딱 떨어지는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세팅해도 연락 오는 경우가 꽤 높아요. 우선 기간은 한 2개월 정도 잡아주시고요.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별했었다면 일주일 동안은 아무 사진도 업데이트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시기 동안은 그저 우리가 같이 찍었던 커플 사진이나 디데이를 내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임팩트는 있어요. 아직 헤어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여기에 괜히 막 새로운 사진들, 새로운 모습들을 업데이트해버리면 흐름 자체가 자연스럽지도 않고 이질감이 듭니다. 해서 이별하셨다면 일주일 정도는 사진만 정리해 주시고요. 막간일용의 주의사항 하나, 요 정리하는 시기에 남자친구와 SNS 팔로워를 끊어놓거나 차단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절대 비추합니다. 당장에는 보면 내가 힘들어서 그 사람을 끊어내고 싶겠지만 시간이 지나 사진으로 그리움이 올라오면 이제는 내가 힘든 만큼 쟤도 힘들어집니다. 계속 내 인스타 염탐하면서 생각도 많아지고 감정도 자극되는 거예요. 지금은 보는 게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난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을 그리움으로 혼내주는 좋은 매개체가 인스타입니다. 그러니 좀 멀리 보고 있다면 당장 SNS는 끊어놓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 바로 초반 들어가 볼게요. 초반은 할 게 많이 없어요. 반전샷. 다시 말해 나의 이미지와 반전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평소에 많이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이나 아직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나의 새로운 이면들을 알려주는 거죠. 평소 내가 너무 정적인 사람이었다면 액티비한 스포츠를 즐기는 사진을 올리거나 사람들과 섞여있는 사교성 좋은 모습을 보여주거나, 내가 평소 너무 텐션이 높은 사람이었다면 어느 날은 정적으로 책 사진을 올리거나 전시회를 구경 가는 등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내 모습에선 쉽게 유추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진들의 목적은 헤어졌지만 그 사람이 내 사진을 볼 때 최소한의 신선함을 자극하기 위해서예요. 이미 너무 알고 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전엔 볼 수 없었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다시 좋아지는 감정까지는 아니어도 사진을 넘겨보는 호기심 정도는 유발할 수 있는 거죠. 나랑 헤어지더니 이제 이런 거 배우네. 얘한테 이런 취미가 있었나? 그렇게 2, 3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면 이제 중반, 초반 사진으로 최소한의 신선함을 끌어냈다면 중반부터는 최소한의 호감을 자극하는 거예요. 즉 평소 그 사람이 나에게 원했던 모습이나 좋아했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과거 데이트를 할 때 입으면 그 사람이 좋아했던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보거나, 그 사람이 좋아했던 헤어스타일을 해보거나, 아니면 평소 그 사람이 좋아했던 취미를 배우는 사진을 올려보는 것도 좋아요. 앞에서는 그냥 새로운 느낌뿐이었는데 중간부터는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 적당히 시간도 미화될 타이밍이겠다. 좋았던 모습까지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보다는 긍정적인 기억이 같이 딸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원피스 오늘 입었네? 갑자기 왜 어울리지도 않는 테니스? 나 때문인가? 감정의 크기는 생각 투자에 비례한다고 했나요? 딱 이 중반부터 상대가 여러분의 프로필을 확인하는 빈도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마지막 활용 점정 후반에 저의 클레비스 공식 스킬 중에 하나인 링크 스터프, 어설프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떤 희망? 난 어쩌면 너를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평소 이 사람에게 선물 받았던 물건이나 우리 둘만 아는 추억의 장소, 의도적으로 사진에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단 이때 주의사항은 절대 그 물건 그 장소만 댕그러니 찍어 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속보이면은 좀 그래. 내 생일 때 그 사람이 팔찌를 사줬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시계와 레이어드 하거나, 그 사람이 사줬던 옷이 있다면, 단체로 사진을 찍는데 거기에 그 옷을 입고 있거나, 남자 여자 둘 다 인스타를 자주 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중요한 자리에 간다고 글을 써놓고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서 거울 셀카를 찍는데 그 남자가 준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 남자와 자주 갔던 맛집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그 맛집에 줄을 서고 있는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도 방법이죠. 이렇게 점점 내 생각을 하는 건가 아닌 건가 맞는 건가 싫은 건가 이런 애매한 가능성들로 계속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한 2개월 정도 잡고 자연스럽게 이런 사진들만 빌드업해도 어느 날 문득 연락이 오거나 연락이 오지 않아도 이 이후에 내가 연락을 하면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니 이미 헤어진 사람인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모든 연애가 항상 효율성만 따지고 항상 이성적으로만 하겠습니까? 그걸 다 알지만 이 사람이 후회했으면 좋겠고 나를 그리워했으면 좋겠고 하는 이런 객기도 우리의 연애가 성장하는 과정에선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해서 다시 사귀든 뻥 차버리고 복수를 하든 이불킥을 하든 그런 크고 작은 달그락거림 속에서 우리도 성장하는 거니까요. 근데 기왕에 할 거면은 요렇게 좀 요령껏 잘하라고요. 이불킥은 하면 안 되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인 것 같네요.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덕구리였습니다.